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리뷰의 리뷰입니다. 리뷰의 리뷰인 이유는 제가 직접 리뷰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온 거를 애널리스트들이 리뷰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큰 회사를 제가 분석할 능력도 없고 저보다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들 분석하고 수시로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분석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리뷰를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워낙 큰 회사를. 그러니까 전문가들 보고서를 직접 보고 리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치 소처럼 누군가 먹고 소화하고 엑기스만 남은 거를 흡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는 양사의 컨센서스가 역전됐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컨센서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 부분 하나 설명드리고요. 결과를 얘기 드리자면 핑계의 여지 없이 완전하게 역전됐다. 그렇다면 결국 양사의 시가총액이 역전될까? 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센서스 역전에서 컨센서스라는 거를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요거 제가 바로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컨센서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컨센서스가 역전됐습니다만 제가 이미 어제 오늘 컨센서스가 역전될 걸 전망해서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은 이해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찍어놨던 하이닉스의 컨센서스입니다. 하이닉스의 2025년도 실적을 32조 3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요. 어제 겁니다. 이 아래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35조 3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컨센서스가 역전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죠? 이는 컨센서스. 하이닉스의 이익은 어제보다 컨센서스가 760억 정도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조 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결국 어제는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3조 원 더 많았는데 오늘이 와서 봤더니 하이닉스의 이익을 6,700억 더 높게 보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컨센서스가 3조 7천억 정도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는 삼성전자가 올해 이익을 더 많이 낼 거라고 보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전문가들은 아니야. 하이닉스가 이익을 더 많이 낼 거야 라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 이게 지금 2월 3일이랑 2월 4일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보고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보통 1년 가도 보고서 한 장 안 나오는 회사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실적을 보고 보고서, 이게 리뷰인 거죠. 실적 발표회를 보고 보고서로 리뷰를 써놓은 거죠. 저는 이거를 보고 남들이 써놓은 요약해놓은 보고서를 보고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이걸 안 본 건 아니고요. 예. 영어를 모르나? 예. 하여간 그래서 요렇게 제가 우리나라 국문으로 된 보고서들을 쭉 읽어본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파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수정 후와 수정 전에 대한 주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사의 최신 보고서가 수정 후, 쉽게 말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 4일에 나왔던 보고서들의 숫자를 그 보고서에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도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 이익을 낼 거야 라고 적어놓은 숫자들을 쭉 적어놨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하이닉스는 일주일 전에 발표했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네, 이거랑 같이 이제 수정 전이라는 주가가, 컨센서스라는 건 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정 전 주가에 수정 후 주가를 넣으면은 평균에서 옛날 게 사라지고 새로 넣은 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숫자는 월 초에 얘기를 해주고 지난주에 한 거는 그거를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 전 주가도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그 결과 양사의 컨센서스 차이는 9천억인데요.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는 장면에서는 6,700억 차이였잖아요. 이거 어제 영상이랑 또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오래된 실적들까지 반영되면은 불편하니까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보고서를 낸 기업 증권사만은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빠져있는 증권사들 보면 SK증권, 상상인증권 등 몇 개가 빠져있는데요. 그런 증권사들은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보고서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고서를 낸 대로만 보면 컨센서스 차가 9천억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차이가 없다고 봤는데 지금 훨씬 더 커져 있다. 그래서 최신 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전망이 커졌는데요. 이게 이제
수정전과 수정으로 보시면 평균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3조 9천억 정도 떨어질 것 같다고 봤고요. 하이닉스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1조 5천억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특히 보시면은 메리츠랑 유안타의 실적 변화가 좀 큰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큰 폭으로 하향해 놨습니다.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을 이전보다 13.8조 원 적다고 예상을 했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17.5조 원 적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 거꾸로 DB랑 교보증권은 그 하이닉스의 실적을 크게 줄어들 거라고 봤어요. 8.2조 원, 7.1조 원 정도 적게 봤는데 이거 이렇게 막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는 게 양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5조 원 이상 변화한 증거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컨센서스가 변화한 거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을 더 좋게 하는 컨센은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해석해 보면은 이 평균이 넘어간 겁니다. 컨센서스가 역전이 된 거고 기존에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올해 이익을 하이닉스가 더 많이 낼 거라고 보던 곳들이 7곳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를 여기 보시면은 뭐 DB증권, 교보증권, NH 같은 데서는 이번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부터도 이미 작년 말부터 야 2025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익을 더 낼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컨센서스 역전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도 삼성전자가 이익을 더 많이 낼 거라는 컨센서스였지만 그 차가 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1.5조 정도 더 낼 거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컨센 차이가 별로 안 컸었다 원래부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편차가 되게 컸어요. 편차를 뭐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편차가 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불확실성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 HBM 한다 해서 어느 순간 매번 실적 발표회 때마다 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HBM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계산하다 보니까 실적의 불확실성이 컸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 가지고 사업부가 다양합니다. 반도체 말고도 뭐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TV, 디스플레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적 추정치의 편차가 좀 컸었고 또 이제 아까 그 메리츠 증권의 실적 변화가 컸었잖아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 보고서의 발표 시점이 한 석 달 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 발표 시점 차이 때문에 편차가 좀 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거는 수정전,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전에 추정했던 거고요. 왼쪽에는 실적 발표 이후를 보는 겁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평균, 그러니까 컨센서스도 변화했지만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의 이익을 더 높게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은 하이닉스를 더 높게 본 증권사고 파란색은 삼성전자를 더 높게 본 증권사인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기존에 삼성전자가 15명, 하이닉스가 7명이었던 게 삼성전자를 좋게 봤던 분들 중에서 6분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이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하이닉스의 이익이 많다고 보셨던 7명 중에서 4분은 여전히 하이닉스의 이익이 높을 거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헷갈려지는 거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셨던 분들 중에 9분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아니야 하이닉스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바꾸셨지만 또 거꾸로 하이닉스가 좋다고 주장하셨던 분들 중에 3분은 삼성전자로 넘어가셨어요. 최근에 3분기에 이미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에서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이익을 넘어섰었고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전사 이익을 하이닉스가 넘어섰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시던 분들의 뷰가 맞았던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이분 중에 몇 분은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 시점 이번 올해 실적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해석해 보려면은 반도체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감소했던 부분인데 이 표를 잠깐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대신증권 신속한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좋게 보다가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쪽으로 바꿨고 거꾸로 DB증권의 서승원 연구원은 하이닉스를 좋게 보다가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뷰에 대한 색깔을 적어 놓으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숫자는 여기서 빼놨지만은 절대값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삼성전자의 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적어 놓으신 분들이 20분이에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삼성전자를 커버하시는 22분 중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생각보다 2025년도가 더 안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20분 계신 거고 거꾸로는 반대로 교보증권이나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가 되게 안 좋고 실망스러웠지만 2025년도에 실적을 더 높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 내용은 뭐 제가 다 꼼꼼히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의 평가는 이번 실적을 바닥으로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거꾸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2분 중에서 7분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2025년도 하이닉스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증가 전망이 약간 의외기는 해요. 업황과 다른 실적 방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두가 감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삼전은 2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7분이 실적이 증가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실적 방향성과 선택에서 조금 의아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삼성전자 실적 증가를 예상하신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분이세요. 이분은 기존의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시다가 모두가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는 와중에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높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거꾸로 하이닉스 이익을 증가한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유진증권의 이승우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익은 감소하고 하이닉스의 이익은 증가, KB증권도 삼성전자의 이익은 감소, KB증권의 이익은 증가할 걸로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상에서는 삼성전자를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갈라질 텐데요. 살짝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유진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양사 실적 차이를 5조 원으로 보다가 삼성전자는 줄이고 하이닉스는 올리면서 실적 차이가 6천억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양사 실적 차가 2.2조 원으로 예상을 하시다가 그 차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들이 또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봐야지 확실해진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좋은 만큼 하이닉스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거꾸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구나, 하이닉스도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이닉스를 줄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보고서가 좀 추가로 나와보면은 컨센서스가 이렇게 고정될지 아니면 다시금 삼성전자가 높다고 바뀔지 라고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은 SK 하이닉스 우위로 기우는 것 같아요. NS들이 뭐 제가 보고서의 모든 톤과 내용을 다 해석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숫자로서 대화하는 거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이닉스를 좋게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거꾸로 2026년도 컨센은 아직도 삼성이 앞선다라고 적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좋아지긴 했지만 결국은 삼성이 따라올 거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뭐 전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핑계 여지 없이 완전 역전인 게, 최근까지는 뭐 HBM이 계속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모든 보고서를 본 건 아니고 일부 보고서에 사업부별 숫자를 좀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기준으로 보면은 D램 기준으로 매출액이 이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다 따라왔어요. 우리 맨날 뭐 D램 시장 점유율 얘기했었는데, HBM의 단가가 확 변화하면서 개수 기준의 점유율, 뭐 용량 기준의 점유율 말고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내년도 D램 매출을 63조 원, 하이닉스의 D램 매출을 61조 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하이닉스가 D램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뭐 다 따라잡았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만 따라온 게 아니고 이익에선 거꾸로 역전이 됐어요. HBM이 뭐 고부가 가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과거 엄청나게 자랑하던 이익률을 지금은 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매출이 거의 따라잡힌 거는 논외로 이미 이익단에서는 10조 원 수준 역전된 상황이다. 낸드 기준으로 보셔도 낸드에서도 아직까지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매출이 50% 높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낸드 이익만 보더라도 하이닉스를 삼성보다 높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적자 예상보다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낸드에 대한 판단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익 역전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파운드리 적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에서 7조 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삼성 위기론 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적자를 스마트폰이 메우긴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직도 이익이 11조 원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규모가 이미 D램에서 벌어진 거를 메우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이익을 꾸준히 창출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원 정도에 불과하고, 기타 TV 등 모든 사업부를 합쳤을 때 2조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사 합산하게 된 부분은 아까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사 합산에서 보면은 하이닉스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의 문제는 파운드리의 적자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폰의 이익 규모를 다 잠식당할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만,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시장도 그렇고 저가폰도 그렇고 약간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보여주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폰이 워낙 프리미엄으로 가 있고 중저가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워낙 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스마트폰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우려도 있다. 그리고 결국 전자도 숫자로 보니까 디램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메모리 사업부가 워낙 크더라도 스마트폰도 절대값으로는 큰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고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도 의미 있는 숫자를 창출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자도 디램 말고 없다. 그래서 HBM을 회복한다 하고 있는데 아까 숫자 보여드렸듯이 이미 HBM은 디램이거든요. 이미 디램 쪽에서 매출액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거의 육박하게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일부 회복하더라도 역전하지 못한다면 실적에 이런 비등비등하거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이기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마지막 고민은 시가총액도 역전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양사의 시가총액 차이가 현재는 210조 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올해 이익은 하이닉스가 더 많을 거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우선주까지 합산했을 때 350조 원으로 하이닉스의 2배가 거의 2.5배 정도 되겠네요. 네, 2.5배 정도 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궁금해요. 주가는 과연 어떤 함수로 정해지는 걸까? 이게 도대체 실적인지 미래 전망인지 뭐 현금인지 뭔지 이런 구한 함수를 알고 계신 유튜브 분이 있다면 저한테 추천 부탁드리면은 제가 그분 유튜브를 보고 그분의 영상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가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적정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잘은 몰라도 이익이 역전됐으면은 좁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매도하고 하이닉스 롱포지션 잡으면은 돈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명이 돈 안 되는 투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버가 떠든다 싶으면은 텄어요. 늦은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 이후로 기획해보고 있는 건 아까 좀 전에 삼성전자 숏 하이닉스 롱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제가 투자자분들 보면은 가장 많은 오해하시는 게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주가 하락의 원인을 공매도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공매도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위기 진단. 삼성전자가 이제 위기를 넘어선 거예요. 위기일 때는 야 니네 이러다가 역전될 수도 있어가 위기인데 지금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위기 진단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뭐 이재용 회장님 재판 결과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왔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거 신한증권 LP 최근에 뉴스 한번 몇 달 전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었는데 이 LP 사고가 우리 작년에 주식시장 10%씩 빠지던 날 있잖아요. 이 블랙 먼데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요거 이제 왜냐면 너무 우리 다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블랙 먼데이 때. 그래서 그 관련된 거 신한증권 LP랑 블랙 먼데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지? 요거 풀어드리는 영상 한번 준비해드릴 생각이고요. 가상화폐 투자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쭉 여러 유튜브들을 보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제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유튜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못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엄청 누르세요. 그런 영상에. 그래서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는 유튜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이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별로 없을 때 저도 나중에 구독자 쌓이고 나면 이 얘기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 모집 중인데 편집자 오시면은 가상화폐 투자가 왜 위험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수익률 면에서 되게 미미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관심 있으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반영해 주시면은 그 영상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